좋아요.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치 아싸 시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죠. 오늘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김종혁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그 권성동 전 대표는 본인이 이제 나는 저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네. 자기 찬성표 나를 잡아가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행사하지 않는데 가표를 던졌다라고 네.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원래는 이제 각자가 다 들어가서 그 양심에 따라서 투표해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야 간의 협상이 깨지니까 그렇죠. 사실은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거죠. 뭐 그 우리 당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투표를 해서 찬성표가 많이 나와도 공격받을 것이고 덜 나와도 공격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안 들어가자니 국민들이 무섭고 이런 거였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깨버리니 우리는 투표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탈출구 명분이 생겼다. 명분이 갑자기. 생겼어요. 네.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의원만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이거 어떻게 어쩔 수 보셨어요? 없는 선택이죠. 네. 어제부터 뭐 자유롭게 불참할 사람 불참하고 참여할 사람 참여해라 막 그런 식의 원내 지도부가 결정을 했다고 하던데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은 또 찬성표가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점이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대 한 표, 기권 한 표, 무효 두 표가 나왔습니다. 표결을 해보신 적 있는 몰라요. 박원석 의원께서는 요건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기권이나 무효는 사실 알 수가 없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실수로 무효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근데 기권이라는 건 아예 이제 버튼을 눌렀는데 들어가 투표 안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표를 누가 던졌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한 명. 예. 근데 이제 야당 중에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범민주 계열의 야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혁신당도 있으니까. 개혁신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뭐 추정컨대 개혁신당 의원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는 이렇게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 우리 당 의원들은 전부 다 참석해서 나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라. 그러니까 내가 출석하도록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네.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도 이제 그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 그럼 아예 그냥 사물화 시키자. 뭐 헌법에 있는 거니까 이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여야가 관행적으로 이제 우리는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저는 뭐 권성동 그 의원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신성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민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계속 체포동의안이 또 들어오면 특권과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죠. 그렇겠네요. 사실 이게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23년 9월에 이게 한번 가결이 됐는데 오히려 법원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그렇죠. 정치적 반전의 계기가 또 됐잖아요. 전화위복이 됐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또 한쪽에서는 권성동 의원은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법원 가서 이걸 소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도주 우려가 없으니까 기각 뭐 이걸 노리신 건가? 아니 권성동 의원이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강원랜드 사건 때 그때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임시국회 수집하지 말라라고 본인이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서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 자신감의 피력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공여자가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부인하면 그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지난번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표 쓴 게 조금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후보 교체 시도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로 마지막에 대선 주자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 관련해서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 사무총장이었던 이양수 의원 관련해서 비상 상황이니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징계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종혁 최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당 문제인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당무위원회에서는 당무감사 결과는 당무감사위원장은 이게 중대한
그 당원 당규를 어긴 것이다. 그래서 당원권 정지 3년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윤리위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또 두 분들 다 양쪽 다 변호사들이고 법률 전문가들인데 똑같은 사안을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건가? 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당으로서는 아마 이게 가뜩이나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야당으로서 궁지에 몰려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당 중진 그리고 좀 사무총장 다 당원권 정지를 내리게 되면 그럴 경우가 올 그 후유증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뭐 본인들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임명권자에 따라서 네. 결론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아. 당무감사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임명하셨을 거예요. 윤리위원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임명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좀 유리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닐까.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뭐 징계 여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의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윤리위 위원 뭐 결론을 존중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는 어떻게 이게 또 후과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리위의 결정은 덮고 가자. 뭐 오늘 정청래 대표가 덮고 가자 이렇게 의정에서 얘기를 했다 네. 그러던데 근데 그런 거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게 우리 헌법의 8조 2항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헌법의 그 정당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으로 위배한 전형적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한밤에 당원 당규 다 무시하고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그 당원 당규 혹은 절차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지금 시점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내란 그 피의자 주요 임무 내지 종사자로 참고인으로. 피의자가 돼 있는데 네. 만약 그 후보 교체가 성공해서 한덕수 총리가 본선에 나갔다 패배하고 지금 그 지난 대선에 나섰던 후보로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됐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당시에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사람들이 최소한의 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가 그런 걸 정당화시키고 적당히 덮고 가자. 지금 국민의힘은 보면 다 덮고 가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을? 제가 봤을 땐 이 결정 때문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살았어요. 아. 뭘 살아요? 더 이상 징계할 수 없다. 아, 윤리가 계시죠? 윤리 오늘 제가 갔다 왔어요. 아니 이게 뭐냐면은 네. 장동혁 최고위원 측에서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했다,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여의도에 좀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네. 그냥 권영세, 권성동 이번엔 자연스럽게 둘 다 아웃시키고 한동훈계 쪽에서는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과 피모 이제 네. 전 당협위원장 이 두 사람을 쳐가지고 형평성 맞춰가지고 당을 좀 정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소문이 좀 나 있었는데 네. 이게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김종혁 최고위원님도 살아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이 원래 그 개인 SNS나 방송에서 당을 비판하고 개파 갈등을 조장하고 이래가지고 문제다 이러면서 징계에 처해야 된다 해서 지금 윤리위에 회부된 상황인데 오늘 출석을 하신 거죠? 네, 오늘 10시 반에 갔어요. 네. 원래 뭐 서면으로 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내가 가겠다. 갔고 가서 그냥 그 얘기했어요. 아니 정치라는 최고의 공론의 장에서 비판과 반비판을 통해서 그게 당이 성숙해지는 거고 성장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당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들이 그게 왜 해당 행위가 되겠느냐. 그리고 해당 행위라는 것은 그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점점 미워하게 되고 우리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집권 가능성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해당 행위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것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하는 신의 뜻에 따른 계몽령이라고 주장해서 우리 당을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하는 행위는 해당 행위냐 아니냐.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또 우리 당에 대해서 그냥 좋은 얘기만 계속해서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뭐 이런 분과 함께 가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 혹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 탄핵을 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덮고 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 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건 해당 행위 아니겠냐. 뭐 그런 식의 저는 뭐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윤리위원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아니 건강한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이제 그 의견 교환을 했어요. 아, 그럼 아까 지금 결정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하시는 게 지금 본인 윤리위 결정이 지금 결부돼서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 김정일 씨께서 아니 그건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네. 아니 그 장도영 대표가 이번에 주말 사이에 네. 연합뉴스인가요? 거기 인터뷰한 걸 보면 그 패널들 문제를 또 한 번 거론하면서 네. 누적돼 있는 분들이 있다. 아, 뭐 이런 누적. 표현을 그 써요. 접니다. 네. 그게 이제 아마도 김종혁 전 최고나 김근식 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징계를 거론해요. 네. 그래서 야 윤리위에 다시 제소될 수 있겠구나. 아, 이것 때문에 살아났다니까요. 아이, 말도 안 권영세, 되는 이양수 소리. 때문에 아, 괜찮아요, 그래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면제부 받았어요. 면제부. 네, 그래요. 지금 오늘 또 기사가 난 게 지금 갑자기 김종혁 특집이 됐는데 그 22년 12월에 국민의힘 지도부랑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제 회식을 하면서 뭐 비상대권 있다, 뭐 안 되면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증언을 특검이 확보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조사를 특검이 하고 있다는 건데 이 회식 자리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계셨다고요? 아니, 그게 잘못된 보도인데요. 아, 오보다. 네, 정확히는 뭐냐면 네. 아니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네. 제가 저 KBS에서 그날인가 뭐에서 12월 3일 날 그 계엄에 대한 증언들을 다 청취하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그 지지난주인가 가서 인터뷰를 해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저만 한 게 아니고 그때 현장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했어요. 한동훈 대표도 했고 한지아 의원도 했고 뭐 여러분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마 KBS에서 연말에 1년이 됐을 때 그걸 특집 다큐멘터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 10몇 분으로 이제 압축을 한 과정에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옛날 2년 전 생각이 나서 2022년에 그 2022년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2년에 그 제가 이제 비대위원 할 때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뭐 술자리가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그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고 그다음에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등골이 쭈뼛했거든요. 네. 아니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해? 대통령이 왜 총살을 당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왜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PD가 그 촬영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 건 맞는데 그때 뭐 비상계엄을 처음부터 의도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 아니, 그건-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 얘기하시는 말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뭐 특검이 기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특검 쪽에서 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 비상계엄을 그때부터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아니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순 있죠. 네, 어떤 사람이 언제부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지금 사실은 그 12월 3일 있었던 일 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뭐 증인으로 좀 부르고 싶다. 뭐 특검 쪽에서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뭐 나는 책으로 다 썼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김종혁 최고께서는 지금 혹시 또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좀 와달라라고 하면 출석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죠.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글쎄 근데 그때 당시가 19명이 18명 19명이 그때 함께 몰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대표는 빨리 뭐 저기 이런 박정환 실장한테 빨리 좀 문자 좀 보내세요. 뭐 그리고 서범수 총장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우재준 의원한테 빨리 이거 보내세요. 그래서 뭐 문자 보내고 이렇게 다 함께 있었던 데서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네. 거기에 그날 들어갔을 때부터 아침까지 모두가 다 함께 있어서 한 덩어리로.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KBS 인터뷰를 하러 가면서는 그때 당시에 그 책에 쓴 내용들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아마 한동훈 대표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뭐 제가 그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뭐 그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 뭐 다 기록에 돼 있고 또 KBS에도 인터뷰를 그때 했으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왜 부르는 걸까? 근데 저는 저 얘기를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있지도 않은 비상대권을
계속 이제 얘기를 반복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작년 3월에 최초로 네. 계엄 관련된 얘기를 꺼냈을 때도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2022년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그 기사를 보면 그런 본인이 검사 시절에 내가 네. 군인으로 태어났으면 쿠데타를 했을 거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기록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했던 식의 네. 그런 이 계엄 선포나 쿠데타에 대해서 막연한 정치적 동경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돼서부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역심을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그게 작년 12월 3일 날 그런 어떤 비상계엄으로 발현된 게 아닌가.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동기가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한 부분이에요. 출발점일 그렇긴 수도 하죠. 있고. 네. 그와 관련돼서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네.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 포함해서. 비상대권이 사실은 이제 87년 헌법 이후에는 없는 건데 그 전에 대학을 입학해서 어릴 때 배운 게 기억이 그 뒤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러신 걸까? 사실 합격한 사람이 거기에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아니 게 말이 안 그러니까 되죠. 그 시험 범위가 좀 아니고 장수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 이런 생각도 농담을 법조인들이 합니다. 뭐 제 생각이 아니라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특히 원내대표실에 끝까지 있었던 8명. 왜냐하면 이제 그날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현직 의원이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뭐 추경 원내대표나 송원석 현재 원내대표나 뭐 이런 분들 뭐 김대식 의원, 조지원 의원 이런 분들은 마지막에 원내대표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내란 특검이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불출석할 때는 피의자 전환도 검토하겠다 이런 거고 어떨 때는 또 뭐 피해자인지 뭐 조사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나 뭐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8명은 뭐 출석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가지고 출석을 시킬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뭘 논의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요 저 비상계엄 미리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해제 결의안 막으려고 우리 꽁짝꽁짝 했어요. 이런 얘기 하겠냐고요. 그냥 뭐 걱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여서 그냥 얘기했는데 경황이 없어가지고 뭐 잘 뭔 기억이 안 얘기인지도 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거는 그 우리 실무자들 당직자들 휴대폰을 가져갔잖아요. 네. 근데 아직 일주일 지났는데 뭔가 이제 후속 보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뭔가 좀 스모킹건 같은 증거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엮기 위해서는 의원들보다는 그 당직자들의 휴대폰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고인일 텐데 경우에 따라서 피의자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아예 못 들어가서 당시에 이제 국회 봉쇄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당사에서 못 들어갔던 사람들하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하고 책임의 경중이 좀 달라요. 어쨌든 위헌 불법이 명확한 비상계엄에 대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는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그거는 뭐 정무적 판단에 따른 선택이 아니에요. 네. 근데 본회의장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 되죠. 저게 이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건가, 왜 그런 아닌가에 건가? 대해서 네. 때문에 당시에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고 거기서 무슨 논의가 있었고 누구와 연락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이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해보긴 해야 할 텐데 김종혁 최고께서는 나는 불출석하겠지만 8명은 나가라 이런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남한테 본인들이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 해라 마라 뭐 그럴 권리는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한동훈 대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동훈 네. 대표는 뭐 책에 자세하게 네. 역사의 기록처럼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분들은 뭐 남겨놓은 게 없잖아요. 가서 참고인 진술 받으시면 되겠죠. 김용태 의원도 그 한국일보 인터뷰인가 보니까 그날 뭐 추경 원내대표가 얼굴이 하얗게 됐다. 그리고 나도 지금 출석할지 말지 고민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어젠가 한 거를 좀 봤는데 하여튼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 이게 나가면 또 배신자 프레임이 될까 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 핫사는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이 호흡이 좋으니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의원, 장성철 소장, 김정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